그 순간 한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명이 비치면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다부진 어깨선이 보였어요. 그가 천천히 돌아섰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먼저 다가왔어요. 심장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늘 그렇듯 해는 천천히 올라오고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죠.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 밥솥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들 속에 조용히 혼자 있는 저. 어느새 제 손은 익숙하게 수저 두 벌을 식탁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늘 그래왔듯이요. 한쪽은 제가 앉는 자리, 그리고 맞은편은 그 사람 자리. 이젠 아무도 앉지 않지만 이상하게 그 자리는 치울 수가 없어요. 식탁의 나무 결마저 그 사람의 온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요. 남편이 떠난 지 이제 2년이 흘렀어요. 처음엔 시간이 멈춘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의 병실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에 지쳐 있었죠. 그 사람은 많이 아팠어요. 힘겹게 숨을 쉬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매일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날이 3년. 그 3년 동안 저는 제가 사라지는 줄도 몰랐어요. 지금도 남편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가 제 방 구석에 있어요. 그 안에는 병원 진료 카드며 그가 쓰던 안경, 그리고 마지막 날 손에 꼭 쥐고 있던 손수건이 들어있어요. 그 손수건은 아직도 남편의 체온을 간직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차마 세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상자 밑바닥엔 남편이 남긴 짧은 음성 메시지가 저장된 작은 녹음기 하나가 있어요. 경민아, 미안하다. 고맙고 사랑해. 그 한 문장.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건 왜일까요? 그렇게 미안했으면 제발 조금만 더 곁에 있어주지. 친구들은 말해요. 이제 좀 나와서 바람도 쐬고 웃기도 해. 언제까지 방 안에서만 살 거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말처럼 쉽게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며칠 전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미경이 전화했어요. 경민아, 이번 주말에 동창회 하는 거 알지? 진짜 이번엔 빠지지 마. 너 15년 동안 안 나왔잖아. 동창회라니. 딱히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사실 가는 게 두렵기도 했죠. 나만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나만 혼자인 것 같고, 그 속에서 괜히 위축될까 봐. 근데 미경이 그러더라고요. 너도 웃을 자격 있어. 이제는 웃어도 되는 때야.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웃어도 되는 때 그게 진짜 올까? 그날 밤 옷장을 열어봤어요. 그 안엔 한동안 꺼내보지 않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죠. 한때는 좋아하던 핑크빛 블라우스도 있었고 허리선이 살짝 들어간 트렌치 코트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 옷들을 하나씩 꺼내 입어봤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스스로를 바라봤죠. 어깨는 조금 처졌고 눈가엔 주름이 많아졌고 예전보다 볼이 홀쭉해졌지만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살짝 해봤어요. 립스틱을 바르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익숙했던 일이 낯설어질 정도로 그동안 저는 제 자신을 얼마나 돌보지 않았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창밖을 봤어요. 이른 봄 햇살이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죠. 아파트 단지 화단에 진달래가 하나둘 피어나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뛰어다니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 모든 풍경이 한동안 저에겐 배경화면 같았어요. 그냥 눈에는 들어오지만 마음엔 닿지 않는. 근데 그날따라 햇살이 눈이 부시도록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살랑이는 바람도 괜히 반가웠고요. 정말 웃어도 되는 걸까? 정말로
다시 누군가와 마주 앉을 수 있는 걸까? 머릿속에선 계속 물음표가 맴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살짝 들썩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동창회 당일이 다가왔어요.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무언가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마음만은 분명했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는 좀 바뀌고 싶다는 절박함이었는지도 모르죠. 다시 거울 앞에 섰어요. 그때보다 조금은 덜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말리고 제일 차분해 보이는 원피스를 골랐어요.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되는 일이지만 그게 참 어려웠어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신발을 신었죠. 당신 나 다녀올게. 남편의 사진 앞에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그 사람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걸음을 내딛는 순간인지.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계절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현관 앞에 서서 또다시 망설였어요. 신발끈을 매다가 풀고 다시 묶고 도어락을 한번 눌렀다가 그대로 손을 내렸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며칠 전만 해도 동창회라는 말만 들어도 귀찮고 겁났는데 막상 시간이 다가오니까 괜히 설레고 또 괜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마음은 반반이에요. 한쪽은 바람이나 쐬고 오자 괜찮을 거다. 다른 한쪽은 괜히 어색하고 마음만 더 허해질까봐 그냥 집에 있자는 거죠. 이럴 땐 늘 조금 더 무기력한 쪽이 이기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묘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냥 한 번쯤은 나가봐도 되지 않을까. 누가 날 부르지도 않았고 꼭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참 낯설었어요. 거실 한가운데에 며칠 전 골라놓은 원피스가 걸려 있었어요. 한 번쯤 입어보려고 꺼내뒀던 건데 결국 손도 못 대고 그대로였죠. 얇은 아이보리색 원단에 잔잔한 체크무늬, 예전에 입었을 땐 나름 괜찮았던 옷이었어요. 그걸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옷을 입어도 되나? 마치 남의 옷을 입은 느낌. 몸은 들어가지만 마음이 안 들어가는 옷 같았어요. 예쁘고 단정한데 나랑은 조금 멀어진 느낌? 하지만 그날은 참아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이 옷 말고는 더 나은 대안도 없고 무엇보다 이제 그런 핑계로 물러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화장대 앞에 앉았을 땐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죠. 기억 속에 저는 눈이 또렷하고 생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눈가에 주름이 고이고 볼살도 훅 꺼져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나 여기까지 왔잖아. 화장도 얇게만 했어요. 티 안 날 정도로 가볍게 내가 나를 아껴줄 수 있는 만큼만. 무슨 의미인진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생기 있어 보이고 싶었어요. 가방을 메고 나왔을 때 복도에 조용히 울리는 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아무 일 없을 거야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생각도 멈췄어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외출일 수도 있지만 제게는 정말 오랜만의 외출이었거든요. 무거운 이불을 벗고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공기가 조금 서늘하고 낯설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삼삼오오 서 있었고 그 속에 섞여 서 있는데 왠지 모르게 세상 속으로 들어온 기분이 들더군요. 버스가 도착했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가슴을 쿵 하고 울리게 했어요. 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망설였지만 발이 먼저 움직였어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봄이 진짜 왔더라고요. 가로수마다 연두빛 잎들이 파릇하게 피어 있었고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웃으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계절을 놓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마음속이 조용히 뒤흔들리는 기분이었죠. 동창의 장소는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작은 한식당을 통째로 예약해 놓은 것 같았고 멀리서도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활기가 넘쳤어요. 문 앞에서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살짝 미소 지은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수많은 얼굴들이 한꺼번에 시야에 들어왔어요. 익숙한 얼굴도 낯선 얼굴도 다들 세월을 지났지만 그 안에 옛날 모습이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누군가는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하며 이름표를 확인했죠. 그리고 그 모든 시선 속에서 저는 잠시 멈춰섰어요. 내가 여기 와도 되는 사람일까? 그 질문이 다시 가슴에 떠올랐지만 이번엔 제가 제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와봤잖아. 그걸로 충분해. 친구 미경이 저를 발견하곤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와, 진짜 왔네. 너 올 줄 몰랐어. 와, 근데 얼굴 하나 안 변했네? 어쩜 그대로야.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데. 아니야, 눈빛은 똑같아. 고등학교 때도 조용히 미소만 짓던 그 눈빛.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었어요.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조금씩 제 마음이 사람들 사이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동안 잃어버리고 있던 나라는 사람을 다시 찾아가는 느낌. 그리고 그 순간 한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게 등을 돌리고 무언가를 고르고 있던 그 남자. 조명이 비치면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다부진 어깨선이 보였어요. 그가 천천히 돌아섰고 눈이 마주쳤어요. 낯익은 눈빛. 어디서 봤더라. 그가 먼저 다가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경민이 너 맞지? 나 성우야. 조성우. 심장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조성우? 입에 올리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그 이름은 너무도 오랜만이라 혀끝이 어색했죠. 하지만 동시에 정말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름 같았어요. 입안에 녹아들듯 자연스럽게 굴러나왔거든요. 그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 진짜 경민이 맞구나. 내가 이렇게 예쁘게 나올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연락했을걸. 그 말에 난처하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저런 말투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랬던가. 아니, 그땐 말도 별로 없던 조용한 아이였는데 나는 내가 날 기억이나 할까 싶었는데 왜 기억 못해? 같은 반 3번이나 했는데 2학년 땐 바로 옆자리였잖아. 내 필기 내가 늘 베꼈었던 것도 다 기억나. 그는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근데 참 이상하죠. 그가 그렇게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왠지 모르게 뭉클하더군요. 식당 안은 왁자지껄했어요. 여기저기서 야, 너 아직도 안 변했다며. 웃음소리와 농담이 오가고 있었고 술잔은 벌써 몇 번이나 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왁자지껄한 소리들 사이에서 점점 조용해졌어요. 조성우의 목소리가 그 모든 소리를 밀어낸 거예요. 그는 내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물었어요. 잘 지냈어? 오랜만이네. 그 말이 뭐 별건가 싶지만 2년 넘게 잘 지냈냐는 말조차 들어본 적 없는 저에겐 참 낯선 인사였어요. 남편이 떠난 이후 그 누구도 진심 어린 물음을 건넨 적이 없었거든요. 다들 어색해하거나 조심스러워했죠. 마치 내 상실이 감염될까봐 피하는 것처럼요. 근데 성우는 그 말을 맨눈으로 건네더라고요. 눈치도 위로도 아닌 그냥 순수한 물음처럼요. 나름 버티고 있었지. 그랬더니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짧은 고갯지대. 그래,
버틴 것만으로도 잘한 거야라는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잠시 후 누군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자기소개 비슷한 시간이었죠. 야, 이거 고등학교 졸업한 지 38년 됐대. 와, 다들 어디서 뭐 하다가 이렇게 모였냐? 그 말을 시작으로 각자 돌아가며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누군가는 아직도 회사 다닌다고 했고,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했고, 누군가는 이혼했다고 너스레를 떨었죠. 제 차례가 다가오자 갑자기 가슴이 조이듯 답답해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지? 나는 지금 누구인가? 그 짧은 순간에 참 많은 생각이 오갔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나름 담담했어요. 저는 주부예요. 남편이 조금 아파서 한동안 돌보다가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 말에 잠깐 정적이 흘렀고 누군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위로인지 공감인지 모를 작은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 안에서 난 조금 안도했어요.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에, 그리고 나를 솔직히 꺼냈다는 것에. 조성우는 그 말 이후 말을 아끼더군요. 그게 더 고마웠어요. 괜한 위로나 안쓰러운 눈빛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그 느낌. 그때도 넌 조용했지만 단단한 아이였어. 그가 말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사실 많이 흔들릴 때가 있었거든. 부모님 이혼하고 집안이 좀 복잡했었어. 근데 내가 옆에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어서 왠지 모르게 안심됐던 기억이 나. 그런 말을 듣고 나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누군가가 내 조용했던 존재를 이렇게 기억해 준다는 게 참 낯설고 감사하고 벅차더군요. 그날 동창회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들 조금씩 나이를 먹었고 술도 예전처럼 마시지 못했죠. 저녁 8시쯤 되어 분위기가 슬슬 정리될 무렵 조성우가 말했어요. 경민아, 오늘 그냥 가기 아쉬운데 혹시 시간 괜찮으면 차 한잔 할래? 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걸 느꼈어요. 그래. 뭐 나야 괜찮아. 내 입에서 그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저 그의 말투가, 그의 눈빛이, 그의 말 없는 배려가 참 조심스러우면서도 따뜻했거든요. 밖으로 나와 밤 공기를 마시는데 봄 냄새가 났어요. 하루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 같은 공기. 그 옆에 누군가와 나란히 서 있는 게 어색하면서도 좋았어요. 식당 문을 나서니 밤 공기가 얼굴을 감싸 안았어요. 봄밤 특유의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공기랄까? 낮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냄새와 소리가 하나둘 감각을 깨우는 느낌이었죠. 조성우는 말없이 제 옆에 섰어요. 굳이 어디로 가자는 말 없이 나란히 걸음을 맞췄죠. 그렇게 몇 걸음 걸었을까요? 그가 말했어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는데 늦지 않았으면 거기서 얘기 좀 더 할래? 잠시 머뭇거렸어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한 나에게 누군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건 낯설고 어색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쩐지 그 사람의 말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따뜻했어요. 마치 괜찮다면이라는 여지를 담은 제안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조금만. 카페는 조용했어요.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손님도 얼마 없고 창밖으로는 노란 가로등 불빛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떨어지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허브차를 주문했죠. 메뉴판을 들고 있던 그의 손이 조금 거칠면서도 단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손이 오래전 교실 책상 위에서 샤프를 굴리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는 말했어요. 사실 너랑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곤 생각 못했어. 그때 넌 늘 조용했고 그게 참 신기했거든. 나는 마음이 늘 요동쳤는데
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았어. 그 말을 듣고 나는 피식 웃었어요. 그냥 말이 없었던 거지. 마음은 늘 시끄러웠어. 근데 말로 꺼낼 줄 몰랐던 거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을지도 몰라. 그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더니 잔잔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이혼한 거 아까 들었지? 벌써 10년 됐어. 그땐 많이 혼란스러웠고 이혼한 뒤로는 누구한테 내 얘기를 잘 안 했어.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내가 있어서 그런지 편하게 말이 나오는 것 같아.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졌어요. 상실이란 모양은 달라도 닮은 데가 있잖아요. 나는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냈고 그는 사랑을 잃고 헤어졌지만 그 끝에 남겨진 공허함은 어쩌면 닮았을지 몰라요. 우리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 처음 아플 땐 나한테 미안하단 말만 반복했거든. 몸이 안 좋아도 항상 내 눈치를 받고 그래서인지 마지막엔 그냥 웃으면서 보냈어. 그게 더 아팠던 것 같아.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조성우가 조용히 테이블 위로 손을 올려 제 손등을 감쌌어요. 그 손의 온기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체온이었어요. 말없이 그렇게 잠시 손을 얹고 있었어요. 억지로 위로하려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 있어줄게라는 느낌이었달까요? 나는 말했어요. 이상하지? 사람이 한동안은 아무런 감정 없이도 살 수 있더라. 울지 않고도 밥 먹고 웃지 않고도 하루가 가고.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 내가 정말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건가 싶어서.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누가 다가와도 모르겠더라고. 그때 그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한텐 큰일이야. 너를 이렇게 다시 만난 게 그 익숙해진 무감정의 벽을 조금은 흔들고 가는 느낌이라서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탁 하고 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차가 식어가던 즈음 그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이야기 나누는 거 가끔이라도 괜찮을까? 가볍게 묻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 안엔 진심이 숨어 있었어요. 나는 짧게 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그래, 가끔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 카페를 나서는 길, 우리 둘은 같은 방향으로 걸었어요. 말없이 걷는 시간도 왠지 편안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경민아, 너 오늘 얼굴빛이 참 좋아 보여. 진짜야.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조금 마음 놓고 웃었어요. 거울을 안 본 지 오래였지만 오늘은 괜히 한번 비춰보고 싶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켜자마자 조용한 거실이 펼쳐졌어요. 늘 그랬듯 고요한 공간. 그런데 오늘은 그 고요함이 무겁지 않았어요. 가방을 내려두고 거울 앞에 서봤어요. 눈가에 약간 번진 아이라인, 살짝 푸석한 머리결, 그리고 이상하게도 환해진 얼굴빛. 참 이상하지.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내 안에서 오래 닫혀있던 무언가가 조금 열렸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좀처럼 잠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에 자꾸 맴도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가 내 손등 위에 올려둔 따뜻한 손, 그리고 그가 내 눈을 바라보던 그 유난히 다정한 눈빛. 그 눈빛이 내 안의 기억을 흔들고 있었어요. 설레임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위로. 그런 눈빛을 나는 참 오래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빛이 이불 끝을 스치는데 어제 있었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더군요. 진짜
내가 어제 그 사람하고 고개를 돌려 탁자 위를 봤어요. 어제 벗어놓은 핸드백과 그 옆에 조심스럽게 접어둔 원피스. 현실이었어요. 분명히 현실이었어요. 그런데도 믿기지 않을 만큼 낯설고 동시에 따뜻했어요. 핸드폰을 켜니 문자가 와 있었어요. 조성우, 좋은 아침이네. 어제 고마웠어. 경민아, 커피 한 잔 괜찮을까? 오늘도 가볍게, 천천히, 아무 부담 없이. 그 문자 한 줄에 심장이 덜컥했어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나는 괜히 손을 뻗었다가 다시 놓고 문자를 읽고 또 읽고 답장을 썼다 지우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결국 보낸 문장은 이거였어요. 좋아. 가볍게, 천천히. 약속한 시간은 오후 3시. 햇살이 가장 부드럽게 퍼지는 시간대였죠. 카페는 어제와는 조금 다른 곳이었어요. 창이 넓고 식물들이 가득한,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정돈되는 곳. 성우가 먼저 와 있었어요. 이번엔 테이블 한쪽에 두 잔의 커피가 놓여 있었고 그는 책을 보고 있었어요. 내가 다가가자 조용히 책을 덮으며 말했어요. 왔다. 오늘도 예쁘네. 나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어색해요, 이런 게. 누군가 기다려주고 차까지 미리 시켜놓고. 괜찮아. 나도 어색한 거 잘 알아.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 우리 천천히 익숙해지면 되잖아. 그 말이 참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에 이렇게 천천히 숨 쉴 수 있다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한참을 말없이 커피만 마셨어요. 그런데 그 정적이 어색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의 침묵.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동안 너무 잘 알게 됐거든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경민아, 남편 이야기 어제 듣고 계속 생각했어.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서. 나는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울렸어요. 처음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버텼어. 그 사람 없으면 안 될까봐 내가 안 무너지려고 안간힘 썼지.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사라지고 있더라. 성우는 조용히 내 말을 듣고 있었어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고 눈을 크게 뜨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말을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죠. 그게 고마웠어요. 그 사람 떠나고 나서 처음엔 멍했어. 감정이 없었고 기억도 흐릿했고 그냥 그날 버텼어. 근데 어느 날 혼자 밥 먹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이제 누구지? 그게 참 공허했어. 그는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나도 비슷했어. 이혼하고 나서 나 혼자만 남은 공간에 앉아 있으면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 계속 곱씹게 돼. 자책도 하고 화도 나고 그 감정들이 끝없이 돌더라. 근데 나중엔 이유를 찾는 게 의미가 없단 걸 알게 됐어.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엔 어떤 후회도 억지 위로도 없었어요. 그저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단단함이 있었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살아? 내가 묻자 그는 웃었어요. 조금은 단순하게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해. 작게라도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자고 결심했지. 그게 뭐야? 아침에 걷기, 낮에 그림 그리기, 저녁엔 책 읽기. 그런 소박한 일상들이 왠지 부럽게 들렸어요. 너는? 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 뭐라도 정하지 않으면 더 불안할 것 같아서 그냥 하루를 맞이만 하고 있었지. 그럼 이제 조금 정해보면 어때? 뭘?
일주일에 한 번 나랑 커피 마시는 거. 그 말에 내가 빙긋 웃었어요. 그게 정하는 거야? 응. 그것도 나름 중요한 약속이지. 그 순간 마음 한가운데 작은 새싹 같은 게 피어나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와 약속이라는 단어를 나눈 게 언제였더라. 그 약속이 꼭 거창하지 않아도 마음속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다는 걸 나는 몰랐어요.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단 정해진 날에 늦지 않기. 그건 내가 나보다 잘 지킬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긴장되네. 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을 이번엔 주저하지 않고 맞잡았어요. 돌아오는 길 햇살은 아직 따뜻했어요. 봄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더군요. 오늘 누군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 내 안에 생기가 도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상실이 지나간 자리에도 따뜻한 감정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감정은 절대 늦게 온 게 아니란 것도요.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웠는데 낮에 성우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경민아, 이제는 너도 내 하루를 좀 정해가며 살아봐. 단순한 말이었지만 내 안에서 꽤 깊은 울림을 남겼죠. 이제껏 나는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아요. 시간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그저 따라가고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이제는 내가 시간의 손을 붙잡고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슬며시 올라오더군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눈을 간지리길래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바람이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이불 밖 세상이 괜히 무섭게 느껴지던 지난 몇 년간은 분명히 다른 공기였죠. 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그동안은 손도 대지 않던 서랍장을 열어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손에 잡히는 건 남편의 유품들이었죠. 진료 영수증, 약봉지, 사용하던 물병, 그리고 수척해진 그가 입었던 회색 가디건. 오랜만에 그 가디건을 꺼내 품에 안았는데 아직도 그 사람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지고 있어. 속으로 그렇게 중얼이며 조심스레 가디건을 개켜 작은 상자 안에 넣었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왔어요. 대신 가슴 한구석이 천천히 따뜻해졌어요. 슬픔이라는 게 계속 울게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웃음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순간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그날 오후 성우에게 연락이 왔어요. 오늘도 걷기 괜찮아? 햇살이 너무 좋아서 혼자 보기 아깝네. 나는 웃으며 바로 답장했어요. 그래. 오늘만큼은 나도 햇살 좀 가져볼래. 근처 공원에서 만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없었고 우리 사이엔 잔잔한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있었어요.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서로를 알아가는 또 하나의 대화 같았죠. 공원 한복판에 있는 벤치에 앉아 쉬던 중 성우가 내게 과자를 건넸어요. 이거 알지? 우리 고등학교 앞 분식집에서 팔던 거. 그 집이 아직도 있더라고. 노랗게 튀긴 단과자, 껍질이 바삭하고 속은 텅 비어있던 그 맛.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때는 100원이면 2개 샀었는데. 맞아. 난 한 번에 3개도 먹었지. 우리는 한참을 웃었어요. 그 웃음은 진짜였어요. 누군가 앞에서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웃음이었어요. 그때 나는 내 웃음소리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내가.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다시는 잊고 싶지 않아서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빛이 예쁘게 비친 벤치 위, 과자 봉지 하나와 커피 캔 2개,
그리고 나란히 놓인 그림자 둘. 사진 속엔 얼굴이 없었지만 그 안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성우가 말했어요. 경민아, 있잖아. 내가 이렇게 웃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사람이 사람을 웃게 한다는 게 참 대단한 일 같아. 그 말을 듣고 나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건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한동안 나는 누구를 웃게 하기는커녕 내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벅찼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산책을 마치고 헤어지기 전 성우는 말했어요. 다음 주엔 우리 꽃 구경 갈래? 이번 봄 제대로 누려보자.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요. 이 봄 나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내 마음 한가운데에서 문득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미소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짓는 미소가 아니었고 억지로 상황을 맞추려 애쓰며 만들어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웃는 미소. 그게 그렇게 낯설고 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늘은 너무나 따뜻했어요. 이제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내가 돌아올 수 있는 나의 자리 같았죠. 잠들기 전 침대맡에 놓인 그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그 벤치, 그 햇살, 그리고 웃음이 담긴 그림자 둘. 사진을 보며 다시 한번 아주 작게 웃었어요. 괜찮아, 경민아. 이제 괜찮아. 이른 새벽이었어요. 별다르게 잠든 것도 아닌데 눈이 저절로 떠졌죠. 어쩐지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아니, 그렇게 마음 먹고 싶은 날이었달까요? 물 한 잔을 마시고 거실에 앉았는데 햇살이 유리창 사이로 살며시 흘러들더라고요. 따뜻하고 고요했어요. 그 조용한 공기 속에서 문득 한 가지 결심이 섰어요. 오늘은 남편의 약봉지를 정리하자. 현관 옆 작은 수납장. 거기엔 아직도 남편의 물건들이 남아있어요. 입원 중일 때 사용했던 물품들, 방문 간호사가 남기고 간 메모, 그리고 마지막까지 복용하던 약봉지 하나. 그건 내가 끝내 버리지 못했던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투명 지퍼백 안에 고스란히 담긴 작은 알약들. 그때는 이 약이 남편을 하루라도 더 살게 해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약이 아니라 제 손을 꼭 쥐고 세상을 떠났죠. 약봉지를 꺼내 손에 들었어요. 시간이 꽤 흘렀지만 그 봉투에는 아직도 병원의 이름이 선명히 남아 있었고 거기 적힌 복용 날짜가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어요. 2년 전 3월 12일. 그날은 남편이 말을 놓았던 날이에요. 말 대신 눈빛으로만 대화를 하던 그 조용하고도 슬펐던 하루. 그날 이후 나는 이 약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마치 이걸 버리면 남편과의 마지막 끈까지 놓는 것만 같았거든요. 손에 들린 약봉지를 한참 바라보다 그제야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정말 보내줄게. 그동안 너무 고생했지. 그리고 나도 이제 조금씩 살아보려고 해. 봉투를 조심히 접어 종량제 봉투에 넣는데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마지막 남은 흔적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경민아, 내가 울지 않기를 바라. 나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약봉지를 봉투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그걸 끝내고 나니 가슴이 묘하게 비워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슬픔이라기보단 허전함. 그 허전함은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 생기는 감정이기도 하죠. 이제 나한테 조금의 공간이 생긴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우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경민, 오늘 나 좀 걸을래요. 혹시 시간 괜찮으면 같이 걸을래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조성우, 당연하지. 봄날엔 혼자 걷는 건 너무 아깝잖아. 나 지금 바로 나갈게. 우리는 공원 근처 작은 언덕을 함께 걸었어요. 햇빛이 따뜻하게 등 뒤로 스며들었고 길가엔 개나리와 목련이 피기 시작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남편의 약봉지 버렸어. 그 말에 성우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걸음을 멈춘 채 그저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죠. 그리고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잘했어, 경민아. 정말 잘했어.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그 순간 눈물이 왈칵 날 뻔했어요. 사실 그 약이 마지막이었어요. 내가 놓지 못했던 거 버리면 그 사람도 잊혀질까봐 무서웠거든요. 성우는 말했어요. 그 사람은 잊히는 게 아니라 너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그 사람은 너를 기억해. 그리고 너의 오늘을 축복할 거야. 그 말에 나는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하늘로 들었어요.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햇살에 부서지며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이 꽃들이 왜 이렇게 예쁠까? 내가 웃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지금처럼 웃는 너 보면 누구라도 다 예쁘다고 생각할 거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걷고 또 걸었어요. 말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위로가 되는 날이었죠. 성우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어요. 경민아, 나 사실 내가 연락 준 거 많이 기뻤어. 내가 나를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게 참 고맙더라. 나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제 나 누군가 곁에 있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해요. 집에 돌아오는 길 가방 안에서 뭔가 톡 떨어졌어요. 보니까 며칠 전 찍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그날 공원 벤치에서 햇살 아래 놓여있던 커피캔과 그림자 둘. 나는 조용히 그 사진을 꺼내 거실 한쪽 액자에 넣어뒀어요. 이건 내가 처음으로 웃은 날의 기억이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사진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로 고마웠다고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나는 참 오래간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꿈에서도 울지 않았고 누구를 찾지도 않았고 그냥 따뜻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 밤이 이렇게 소중한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창문을 여니 봄바람이 살며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바람 속에 꽃향기가 섞여 있었고 그 향기는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죠. 오늘은 봄 소풍 가기로 한 날이에요. 성우가 먼저 제안했죠. 이번 주말 아무 계획 없으면 나랑 꽃 구경 갈래? 올해 벚꽃은 너랑 보고 싶어. 그 말이 어쩐지 머릿속에 오래 맴돌았어요. 그가 아니라 너랑 보고 싶어라는 말이 그 짧은 문장 안에 어떤 기다림과 조심스러움이 함께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응, 나도 보고 싶었어. 올해 봄은 거울 앞에 섰어요. 소풍 가는 날처럼 내 마음도 예쁘게 단장하고 싶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밝은 색의 원피스를 꺼냈고 살짝 발그레한 립스틱도 발랐어요. 입술에 붉은 기운이 도는 제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다시 봄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스스로 꾸미는 것조차 어쩐지 눈치가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내 마음을 예쁘게 가꾸고 싶어서 그래요. 성우는 약속 장소에 먼저 와 있었어요.
카키색 바람막이에 야외용 슬링백, 그 모습이 익숙하면서도 새로워 보였죠. 그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오늘 봄이 제일 예쁘게 걸어오네. 제가 피식 웃었어요. 우리가 간 곳은 도시 근교의 작은 호수공원이었어요. 도심보다는 한적하고 사람들보다 꽃이 더 많은 곳. 차를 타고 가는 길, 창밖으로 벚꽃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고 바람에 살랑이는 그 모습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여기 예전에 아내랑도 왔었어.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땐 둘 다 많이 지쳐 있었거든. 하지만 이 벚꽃이 너무 예뻐서 우리가 잠시 웃었던 기억이 나.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조용히 그의 얼굴을 봤어요. 그의 눈빛엔 미련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냥 한 시절을 지나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나는 말했어요. 나는 남편이랑 벚꽃 보러 제대로 못 가봤어. 항암 치료 기간엔 외출이 쉽지 않았거든. 그래서 봄이면 늘 병실 창밖만 봤던 기억이 나. 그럼 오늘은 그 사람 목까지 같이 보는 거다.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사람 목까지. 그 말은 조성우가 내 과거를 부정하거나 덮으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오히려 그걸 품은 채 지금의 나를 함께 걸어가겠다는 마음이었죠. 호숫가 벤치에 앉아 점심 도시락을 꺼냈어요. 성우가 손수 쌌다며 내민 유부초밥과 과일통. 그 정성이 어찌나 고맙던지. 와, 이런 거 직접 싸운 거야? 응, 한번 해봤어. 내가 좋아할까 싶어서. 나는 말없이 젓가락을 들어 유부초밥을 집었어요. 딱 한 입 먹는 순간 달달하고 짭조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그 맛보다 더 큰 감동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런 걸 준비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나는 늘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누군가의 식사를 챙기고 약속을 기억하고 시간을 조율하고. 하지만 오늘은 내가 챙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어쩐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식사 후 산책을 하다가 작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았어요. 성우가 말했어요. 경민아, 이런 게 행복이라는 생각 들어본 적 있어? 따뜻한 날씨, 좋아하는 사람, 조용한 시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참 귀하다는 걸 요즘 자꾸 느껴. 나는 말했어요. 난 사실 이런 시간이 다시 올 줄 몰랐어. 누군가와 걷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이 건네준 말에 하루 종일 기분 좋아지는 거 다시는 없을 줄 알았어. 그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나도 그랬어. 근데 지금 이렇게 내 옆에 있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워. 그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온기였어요. 해질 무렵 호수 너머로 붉은 노을이 물들었어요.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벅찼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오늘 처음 들었어. 당연히 살아있지. 이렇게 예쁘게 따뜻하게. 성우가 말하며 웃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순간 다짐처럼 말했어요. 앞으로는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려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기억에만 머물지 않고 이렇게 지금의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 말에 성우는 제 손을 꼭 쥐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살아줘. 내가 내 인생을 웃으면서 살아줄 때 나도 같이 웃을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서 봄비처럼 부드러운 감정들이 흘러내렸어요. 그날의 햇살, 그 사람의 눈빛, 손끝의 온기, 그리고 내 안에서 솟아난 다시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되었어요. 다시 봄이 오면 나는 너를 만나게 되었구나. 요즘 제 하루는 조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시계가 시간을 끌고 가는 느낌이었다면 이젠 내가 시간을 데리고 걷는 기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거울 앞에서 가볍게 머리를 빗고 햇빛 좋은 날엔 창을 활짝 열어요. 별거 아닌 행동들이지만 이 작은 일들이 쌓여 내 하루를 조금씩 바꿔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엔 성우가 있어요. 내가 오늘 뭐라고 했는지 알아? 친구 미경에게 전화를 걸어 괜히 수다처럼 말했어요. 성우 씨가 나한테 봄처럼 걷는다고 했어. 나 진짜 설레더라. 미경은 잠시 조용하다가 한참 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너 지금 얼굴에 다 써있다. 눈에 하트 박혔겠다야. 아니거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지금 전화로 말하면서도 웃고 있잖아. 그 사람 좋은 거잖아. 응. 그 짧은 대답을 꺼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응이라는 단어 하나에 수없이 많은 감정을 얹어야 했거든요. 그 사람이 좋은 게 맞아요. 그가 건네는 말, 그의 조용한 배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살아있으면서 누군가를 향해 마음이 간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어요. 미경이 말했어요. 경민아,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 들어봐. 그동안 무슨 얘기를 해도 늘 조심스럽고 늘 괜찮아라고만 하던 너였는데. 그래,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지금 너 목소리는 진짜 따뜻해. 듣는 내가 다 웃음 나올 정도로. 나는 웃으면서도 괜히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따뜻하다는 말, 참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동안 내 목소리는 어떤 온도를 품고 있었을까요? 차갑고 단절된 혹은 생기 없는 그런 목소리였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내가 스스로도 느껴요. 내 안에 뭔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성우와 공원 근처에서 산책을 했어요. 오늘은 유난히 공기가 좋네. 내 말에 성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경민이가 있어서 더 그런 거 아닐까? 또 그런 말한다. 그냥 내 마음을 말하는 것뿐이야.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울렸어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구나. 나 지금 설레고 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화장도 지우고 머리도 대충 묶은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서 미소가 비쳤어요. 예전엔 거울을 보는 게 싫었어요. 피곤하고 퀭한 눈, 늘어져 있는 어깨, 무표정한 인매. 하지만 오늘 거울 속 나는 눈가에 생기가 있었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어요. 이경민, 너 지금 좋아하고 있구나.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피하지 않기로도 했어요.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할 나이도 아니고 지켜만 볼 이유도 없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어요. 며칠 뒤 성우와 함께 근교의 작은 미술관에 갔어요. 조용한 전시관 안에서 그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런 곳 혼자 오면 좀 허전하잖아. 근데 오늘은 참 좋다. 내가 있어서.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요즘은 혼자가 덜 무서워졌어. 왜냐하면 같이 있을 사람이 생겼으니까. 그 순간 성우가 제 손을 조금 더 꼭 쥐었어요. 그 온기에서 이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어요. 며칠 전 정리하던 책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공책이었죠. 몇 년 전 남편의 병간호 중에 썼던 일기였어요. 펼쳐보니 제발 오늘은 통증이 덜하길, 내가 더 잘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 같은 문장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날의 나를 껴안아주고 싶었어요.
그 고된 시간을 버텨낸 나에게 정말 수고 많았어라고 말해주고 싶었죠.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을 덮고 새로운 노트를 꺼냈어요. 첫 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2025년 4월 16일. 나는 지금 설레고 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내 마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기쁘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다니. 이제는 나를 꾸미는 일이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 되었어요. 설레는 이 마음을 감추지 않기로 했어요. 괜찮아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내가 웃는 얼굴을 누군가가 좋아해 준다는 것, 그걸 알게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마주하게 된 게 봄이 다 지나가는 소리예요. 바람 끝이 조금 더 따뜻해졌고 벚꽃은 떨어지고 연초록 잎이 나무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죠. 이제 정말 완연한 지금이 되었어요. 언제부턴가 나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말하게 되었고 어제가 아닌 내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늘 조성우 씨가 있었어요. 그날도 우리는 동네 작은 산책길을 함께 걷고 있었어요. 매번 지나가던 길인데 어쩐지 그날은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풀잎의 색, 바람의 흐름, 그리고 나란히 걷는 두 발자국. 경민아. 성우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응? 나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엔 언제나처럼 다정함이 담겨 있었고 그날은 그 안에 조금의 떨림도 느껴졌어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걸을 수 있을까? 그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어떤 기대도 부담도 없이 그저 같이 걷자는 그 사람의 말.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발을 맞추겠다는 진심이었어요. 나는 길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응, 같이 걸어. 천천히 오래. 그 대답에 성우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의 온기는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따뜻했지만 그보다 더 단단하고 더 안심되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작은 언덕을 함께 올랐어요. 숨이 조금 차오를 때쯤 성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아이고, 나이 들었나 봐. 이 길이 왜 이렇게 가팔라졌지? 우리는 동시에 웃었어요. 그리고 그 웃음은 숨을 쉬게 해주었고 마음을 놓게 해주었죠. 어쩌면 삶이라는 건 이렇게 웃으며 올라가는 언덕 하나일지도 몰라요. 혼자라면 힘든 길이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얼마든지 걸어볼 만한 길. 언덕 위 작은 정자에 앉아 성우가 꺼낸 캔커피 2개를 건넸어요. 늘 생각나. 고등학교 땐 자판기 커피 하나 사주고도 되게 큰일 한 줄 알았잖아. 맞아. 그거 받으면 둘이 사귀는 거라는 소문도 있었지. 그럼 오늘 이 커피도 그런 의미인가? 나는 커피를 마시며 웃었어요. 성우가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어요. 나도 진짜 마음으로 건넨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느새 해는 져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사람들 발걸음도 점점 빨라졌지만 우리는 아주 느릿하게 걸었어요. 빨리 갈 이유도 없었고 무언가 도망칠 일도 없었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성우야. 응?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 어디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는 제 손을 살짝 쥐며 말했어요. 끝까지 가보자. 늦지 않았잖아.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봤고 그 눈빛에 고스란히 마음을 실었어요. 집에 돌아와 조용한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얼굴을 보면 눈물이 먼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사진 속 그 사람도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잘 왔어.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내 시간을 걸어가 보려고 해요. 사진 뒤에 작은 편지를 하나 끼워 넣었어요. 잘 가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나 잘 살아볼게요. 이제 내 인생은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이경민이라는 이름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 길의 곁에는 같이 걸어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웃고 함께 숨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해요.